20분 전에는 끝날 거예요. 앞으로 두 타임. 그러니까 좀만 참아요. 평소보다 한 20분 늦게 끝나는 거예요. 자, 갑니다. 프린트 봤어요. 지금까지 본 거 프린트 정리할게요. 저당권. 자, 1번. 지역권은 저당권의 객체가 될 수 있다. 자, 지역권에는 저당권 안 돼요. 지상하고 전세권만 되는 거예요. X. 2번. 저당권 등기는 효력의 존속 요건이므로 갑명의 저당권 등기가 불법 말소되면 갑의 저당권은 소멸한다. 자, 누군가 불법 말소해도 내 물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앞에도 틀렸어요. 등기는 효력 발생 요건이지 존속 요건은 아니에요. 이건 좀 어려워. 그 뒤에서 해결해요. 3번. 갑명의 저당권 등기가 불법 말소된 후, 자, 병이라는 놈이 경매쳐서 이 토지가 제3자에게 매각되더라도 갑의 저당권 등기는 회복될 수 있다. 범죄 흔적. 자, 갑 저당권 등기가 불법 말소됐죠. 그러면 원래는 회복될 수 있어야 돼. 근데 무슨 단어가 떴어요? 경매로 매각. 이게 범죄 흔적이에요. 자, 경매로 매각됐다면 더 이상 말소 회복 청구할 수는 없다. 말소 회복될 수는 없다. 반드시 불법 말소 나오면 경매 매각 그 단어를 확인하고 이때는 회복 안 됩니다. 4번. 만약 갑 저당권 등기가 무효이네요. 자, 병의 저당권이 존재하더라도 갑과 을은 갑 저당권 등기를 다른 채권 담보를 위한 저당권 등기로 유용할 수 있다. 자, 무효 등기 유용 지문인 것 같고, 범죄 흔적. 병의 저당권이 있네. 지금 갑을인데 갑 저당권 등기란 얘기는 을갑이에요. 왼쪽이 을이겠죠? 그러면 저당권자 갑 무효 등기 유용하려면 제3자는 없어야지. 그런데 병이란 놈이 저당권이 밖에 있죠. 이게 바로 등기부상 이해관계에 있는 제3자가 있기 때문에 유용할 수는 없다. 병 때문에 유용하면 안 돼요. X. 자, 5번. 저당 목적물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금은 저당권의 피담보채권 범위에 속한다. 피담보채권 범위에 이 부동산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금 이런 거 들어봤어? 원본 이자 위약금 그 동네요. 거기 없죠? 그러니까 속하지 않아요. 6번. 저당권의 효력은 저당 설정 전에 이 부동산에 권한 없이 부합된 물건에 미치지 않는다. 자, 중심 잡아요. 저당권의 효력은 부합물에 중심 잡아야 돼. 미친다로 끝내. 다 필요 없어. 부합물이죠? 부합물이니까 설정 전이든 후든 상관없고 부합물이죠? 그러면 미친다로 끝나야지. 7번. 저당 부동산의 종물에는 저당권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는 약정, 특약은 등기하지 않더라도 제3자에게 효력이 있다. 자, 특약은 중심 잡아요. 특약은 등기해야 제3자에게 들이대죠. 그런데 지금 이 특약을 등기했대요, 안 했대요? 아, 등기 안 했대. 그 약정하면 빨리 특약으로 읽고, 특약은 등기하지 않았다면 제3자에게는 대항할 수 없다. 효력 없다. 없다로 끝나야 돼요. 8번. 저당권 설정 토지 소유자가 그 외에 건물 신축 보존 등기 박았네요. 저당권의 효력은 이 건물에도 미친다. 자, 저당권이 설정된 토지죠. 그러면 토지 저당권의 효력은 건물에 미치느냐 안 미치냐 그거 판단하면 돼요. 토지 저당권의 효력은 건물에는 미치지 않아요. 설사 소유자가 신축했든 무단 신축했든 건물은 언제나 토지와 별개. 따라서 절대 토지 저당권 효력은 건물에는 미치지 않는다로 끝나야 돼. 이쪽 부합물 종물 되게 문제 많이 나오죠? 많이 나와. 이게 되게 중요해요. 그냥 장난 많이 친다는 얘기지. 9번. 토지 저당권의 효력은 제3자가 무단으로 경작한 수확기 농작물에도 미친다. 농작물에도 역시 미치지 않는다. 부합되지 않으니까. 10번. 저당권의 효력은 부합물에 미침으로 명인방법 갖춘 수목에도 토지 저당권의 효력이 미친다. 명인방법으로 독립시켜버렸어. 따라서 토지로부터 독립됐죠. 따라서 미치지 않는다. 그래서 8번 건물, 9번 농작물, 등기나 명인방법 수목 다 부합물이 아니죠. 토지와 별개 미치지 않는다.
11번 구분 소유 건물의 전유 부분만을 경락받아 매각대금을 다 낸 자는 그 대지 사용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자, 저당권 동네에서 아파트 전유 부분이 나오고 대지 사용권이 나오죠. 그러면 종된 권리. 빨리 동네를 파괴해야 돼. 전유 부분이 주, 대지 사용권은 종. 공용 부분도 종이에요. 전유 부분이 주, 종된 권리인 대지 사용권에도 미치겠죠. 저당권이 미치면 무조건 경락이는 취득해요. 소유권이든 대지 사용권이든 같은 편이니까 취득한다. 12번 전세권의 저당권 설정. 전세기간이 만료하면 저당권자는 전세권 자체의 저당권 행사할 수 있다. 자, 기간 만료했죠? 아까 나온 거죠? 전세권 소멸. 전세권 날아갔는데 뭔 저당권 실행할 수 있겠어요? 없다. 13번 전세권 저당권 똑같아요. 이 저당권자에게 물상대위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자, 전세권의 저당권 박았죠? 그러면 기간 만료 12번하고 연장돼요. 그러면 전세권에 대해서는 경매 못 치고 대신 태어나는 전세금 반환 채권에 물상대할 수 있다. 따라서 물상대위권 인정된다로 끝나야 돼요. 전세금 반환 채권이란 말이 숨었어도 계산해 내야 돼. 그래서 이 전세 저당권 나오면 저당권자는 전세금 반환 채권에 물상대할 수 있다. X. 14번. 자, 공익사업법 나오고 협의취득 보상금 떴죠. 그러면 이 협의취득 보상금에 물상대할 수 있다. 안 돼. 너는 공용징수 아니야. 너는 매매대금이야. 사법상 매매대금이에요. 따라서 할 수 없다. 15번. 저당 목적물의 가치 변형물인 금전에 대해 이미 제3자가 압류했다면 저당권자는 물상대할 수 없다. 다른 놈이 압류하면 저당권자 물상대 못하나? 여전히 할 수 있다. 고마워하고 고마워하고 지같이 해버린다. 우선 변제권이 있으니까. 16번 물상대 행사를 압류는 그 권리를 행사하는 저당권자에 의해서만 가능하다. 압류는 저당권자 스스로 안 해도 돼요. 제3자가 한 압류라도 상관없다. 따라서 X. 제3자 압류라도 무방하다. 17번 설정자에게 대위할 물건이 인도된 후 저당권자가 그 물건을 압류한 경우 물상대할 수 있다. 자, 중심. 물건이 인도된 후네. 이미 보험금이 갑한테 지급된 후죠. 늦었어. 너 지급 전에 압류해야 돼. 따라서 지급됐다면 이제는 물상대할 수는 없다. 그래서 X 지문을 보면서 옳은 지문을 완전히 내 걸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X 지문을 봐야 돼. 18번 저당 부동산에 대한 압류가 있으면 압류 전에 설정자의 이 부동산에 관한 차임 채권에도 저당권 효력이 미친다. 자, 중심 단어. 압류 전에 동그라미 해야지. 자, 압류 전에 차임 채권에는 원칙대로 미치지 않는다. 압류 후 받는 월세에만 저당권이 미치는 거예요. 그래서 압류 전 차임채권 미치지 않는다. 자, 저당 실행. 가압류 등기가 먼저 된 후 저당권 설정. 자, 물권자인 저당권자는 이 가압류 박은 가압류 채권자에 우선해서 변제받는다. 아무리 저당권자라도 먼저 가압류 등기를 박은 놈을 제낄 수는 없다. 우선 변제받을 수는 없다. 자, 2번. 저당권 설정 전에 지상권이 설정된 토지가 매각됐어요. 지상권은 소멸한다. 자, 저당권 설정 전 지상권이죠. 나는 선바니까 내 지상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3번 저당권이 실행됐어요. 저당권자의 우선하는 전세권자가 배당 요구하더라도 전세권은 매각으로 소멸하지 않는다. 자, 항상 이 동네에서 전세권 나오고 배당 요구 나오면 무조건 매각으로 소멸한다. 저당권자의 우선하는 전세권이죠. 즉 나는 선바 전세권이야. 하지만 너 배당 요구했구나. 그러면 아무리 선바라도 너 소멸한다. 4번 1번 저당권 전세권 2번 저당권 순으로 성립. 자, 2번 저당권이 항상 경매치입니다. 그러면 이 전세권 소멸하지 않는다. 저용저죠. 나는 후바니까 소멸. 자, 이제 요약집 갑니다. 법정지상권. 방금 보고 하니까 모든 문제가 다 풀려요. 방금 보고 내 기억력은 10분은 갑니다. 근데도 좀 어려운 지문이 있죠. 한두 개 그래. 그건 흘러가요. 응용 지문은.
그래서 응용지문 너무 힘들게 하지 마. 그거 흘러가요. X 중에 좀 어려운 거 있죠. 그거 정답지문 아니야. 흘러가는 X지문이에요. 그 정답지문은 거의 우리 명확하게 공부한 데다 박으니까 조금 어렵다. 그거 정답지문 아니요. 이 중에는 정답지문도 있고 흘러가는 X지문이 있죠. 옳은 거 할 때. 그러니까 너무 X지문에 어려운 건 그건 제껴버려. 정답지문 아니었어. 흘러가요. 자, 법정상권. 저당물 경매로 토지와 건물이 다른 소유자에 속했어요. 이 법정 그대로 나온 적도 있어요. 그러면 이 말은 토지 건물이 값 동일하다가 저당권자 실행 경매로 달라졌네요. 그 말의 준말이에요. 따라서 토지 소유자는 건물 소유자에게 지상권 설정한 걸로 본다. 법정 그대로 나와요. 그럼 맞는 지문이야. 맞는 지문. 자, 성립요건. 법정 지상권은 토지 건물 소유자 신고할때 동일하다가 저당권자 실행 경매로 달라지죠. 그때 건물 소유자에게 지상권을 줌으로써 건물 철거를 막는 제도예요. 건물 철거를 막는 제도. 자, 성립요건 두 가지. 첫 번째, 이 부동산에 저당권 박을 때 반드시 건물이 있어야 돼요. 토지에 박든 건물에 박든 무조건 건물이 있어야 돼. 두 번째, 2번. 저당권 설정 당시 기준으로 토지 건물 소유자가 값 동일해야 돼요. 그러면 무조건 법정지상권 성립해요. 자, 설정 당시 건물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중요한데 1번 미등기 건물이든 뭐가 불법 건물이든 다 보호됩니다. 법정지상권 성립한다. 2번 현재 올라가고 있는 건축 중이죠. 저당권자 눈에 건물이 보이죠. 따라서 그 후 완성된 건물에 법정지상권 성립한다. 3번 설정 당시 건물이 있었다면 그 후 건물 소유자가 증축하든 개축하든 아예 철거 후 새로 신축하든 다 법정지상권 성립. 단 기준은 철거 전 구건물 기준, 증개축 전 구건물 기준으로 지상권의 범위가 결정. 4번, 5번 엄청 중요하죠. 토지의 저당권 설정 당시 건물이 없었어. 건물, 토지 저당권 박을 때 건물이 없어. 그럼 빨리 너는 나 돼지구나. 그 후 건물이 올라가요. 토지의 저당권 설정할 때 건물이 없다가 그 후 올라간 이 신축 건물에는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않는다. 저당권 박을 때 건물이 없었죠? 그러면 저당권자는 안심한다고 했어. 나중에 갑이 건물을 올리더라도 이 건물 30년 동안 유지되는 법정지상권은 태어나지 않겠구나 안심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나대지 안돼가 나왔어. 성립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5번 동일인 소유 토지 건물에 공동저당이 설정됩니다. 즉 갑 토지 건물인데 건물에도 저당권 받고 토지에도 저당권 받았어. 공동저당. 그 후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놈이 건물을 철거하고 신축 건물을 올려요. 이 신축 건물에 법정지상권 태어나느냐? 태어나지 않아요. 이유는 이놈이 건물에 저당권 박아놨었죠. 그러면 나중에 철거하고 신축하면 여기도 박아줘야 돼. 그런데 이놈이 안 박았어. 그게 특별한 사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 올린 신축 건물에 같은 순위의 저당권 등기를 박았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신축 건물의 법정지상권은 태어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 지문은 절대로 신축 건물에 저당권 박는다. 이 지문 뜰 수가 없어. 그거 뜨면 지문이 4줄까지 가버려. 그러니까 그냥 이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래도 3줄 나오잖아. 그래서 항상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안 돼. 이렇게 연결될 거예요. 자, 2번. 토지와 미등기 건물을 함께 매수, 함께 양수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미등기 건물이니까 건물은 등기 못 받고 토지만 등기 박아. 이렇게 연결돼요. 더 읽을 필요 없어. 토지와 미등기 건물을 함께 매수. 더 안 읽어도 돼요. 함께 성립하지 않는다. 그래서 저당권 법정지상권에서 성립하지 않는 놈은 세 놈. 건물이 없어. 나대지야. 안 돼. 공동저당. 안 돼. 함께 안 돼. 나대지 안 돼. 함께 안 돼. 공동저당 안 돼. 나머지는 다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1번. 토지의 저당권 박을 때 건물이 있었어. 첫 번째 요건 성립. 설정 당시 기준으로 토지 건물 양자가 갑 동일 소재에 속했다면 두 번째 요건 갖춰졌어. 그러면 소설 가요. 법정지상권 성립한다. 긍정으로 끝나요. 그러면 중간에 무슨 말이 나오느냐. 이 상태에서 갑이 건물을 제3자한테 양도해요. 갑이다가 갑이 건물만 판 거야. 그러면 건물 소유자는 바뀌었죠. 상관없어. 나중에
날라갔을 때 달라졌을 때 이 건물 새 소유자 이 3자 소유 건물을 위한 법정상권 성립합니다. 중간에 건물만 팔렸다 하더라도 양도됐다 하더라도 법정상 성립한다. 이유는 첫 번째 요건, 두 번째 요건이 다 성립했기 때문에 그래요. 자, 등기 필요 없을 거고 넘깁니다. 효과 지료 결정돼야 되고요. 당사자 합의로 정하고 합의 안 되면 법원 소송을 통해서 법원이 정하고 2번 법정지상권인데 지료가 합의든 법원이든 아직 결정되지 않았어. 그러면 지료는 없는 거예요. 아직. 따라서 지료 연체란 말도 있을 수 없어. 따라 지료 연체를 위한 소멸 청구도 할 수 없어. 다 부정으로 끝나요. 왜? 지료가 결정 안 됐으니까. 뭐 결정돼야 연체란 말도 나오겠죠. 자, 3번 저당권에 있는 이 법정지상권 법조문은 강행규정. 따라서 당사자가 법정지상권을 배제하는 특약을 걸었다. 이거 강행법규 위반 무효예요. 그래서 법정지상권 저당권 법지 배제 특약은 무효. 효력이 없다로 끝나요. 이게 관습상 법정지상권하고 다른 점이에요. 거기는 철거 특약이 가능하죠. 거기는 배제할 수 있어. 법정지상권 철거 특약이 지상권 배제하는 거예요. 너 철거해. 거기는 가능. 관습은. 하지만 저당권 법지는 안 돼요. 배제 특약 무효. 강행법규 위반 무효. 자, 일괄경매는 법정지상권하고 완전히 반대되는 동네예요. 자, 토지에 저당권 박을 때 건물이 없어. 그 후 건물이 나중에 오른쪽에서 올라가요. 토지 저당권 설정한 후 건물이 올라갈 것. 두 번째 요건. 이 건물은 반드시 경매 칠 때 설정자 갑 소유 건물일 것. 이 두 개를 그대로 외워야 돼. 첫 번째, 건물은 언제? 나중에 올라갈 것. 토지 저당권 설정한 후 나중에 축조될 것. 첫 번째 요건. 두 번째 요건. 반드시 토지 건물 함께 경매 치려면 건물은 지취의무자 갚고 해야지. 남의 건물이면 어떻게 경매로 날려 남의 건물을. 그래서 반드시 설정자 소유 건물일 것. 자, 그래서 1번에 2번. 토지의 저당권 설정할 때 건물이 이미 있었다면, 토지의 저당권 박을 때 건물이 이미 존재했다면 너 일괄경매 안 돼. 일괄경매 동네는 나중에 올라가야 되거든. 이미 있어? 너 안 돼. 이미 있어? 안 돼. 이미 있어? 안 돼. 이렇게 한 5번 해봐요. 이미 있어? 일괄경매가 안 된다고. 이미 있으면 아까 나대지는 법정지상권이 안 되는 거고, 나대지 안 돼, 공동저당 안 돼, 함께 안 되죠. 이러면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거고, 일괄경매 이제 그 다음 동네에 이미 건물이 있다고 너 일괄경매 안 돼. 이미 있다고 일괄경매 안 돼. 그 다음 두 번째. 설정자 소유 건물이어야 되는데 갑소유 건물이어야 돼. 경매 칠 때. 그래야 경매 날리지. 그런데 2번. 토지에 을한테 저당권 박은 후 갑이 세를 줘요. 토지 지상권, 토지 임대차를 해. 그러면 용의권자인 토지 지상권자, 토지 임차인이 걔들이 건물을 올리죠. 용의권자가 신축해서 소유하고 있대. 그러면 소수로 가요. 일괄경매 안 돼. 왜? 갑과 아니니까. 설정자 소유 아닌 용의권자 소유죠. 용의권자도 3자야 3자. 갑과 하니까 너 안 돼. 그 다음 설정자가 건물 올렸어. 그런데 건물을 팔아 제껴서 현재 소유자는 제3자가 건물 소유한다면 일괄경매 안 돼. 그래서 용의권자 소유 안 돼. 제3자 소유 안 돼. 뭐가? 일괄경매가 안 돼요. 그래서 이미 있어? 일괄경매 안 돼. 건물은 나중에 올라가야 되니까. 이미 있어? 안 돼. 설정자 거 아니야? 3자 거야? 안 돼. 그래서 1번, 2번 목차를 외우고 2번, 2번도 하는 거예요. 서로 도와가면서. 나중에 올라가? 이미 있어? 안 돼. 설정자 소유 건물인데 목차하고 제3자 거야? 용의권자 거야? 건물만 팔아지게해서 소유자 바뀌었어? 3자 거야? 안 돼. 이렇게. 이것만 잡으면 많은 게 해결돼. 일괄경매. 마지막 이제 2번 효과까지 해야지. 2번. 그러면 토지 건물 함께 경매 치는 게 일괄경매인데 이거 저당권자 권리입니다. 반드시 건물까지 치세요. 의무 아니에요. 그래서 저당권자는 저는 건물까지 안 날릴 거예요. 저 토지만 경매 날릴 거예요. 할 수도 있다. 무조건 일괄경매 하세요. 아니에요. 의무 아니에요. 권리지. 저당권자 마음이란 얘기죠. 가장 중요한 게 3번이죠. 자, 건물까지 함께 날렸어. 건물 경매대가 매각대금에 대해서 우선 변제 받을 권리는 없다. 이게 가장 많이 나와서 5번. 그래서 일괄경매에서 법 조문율에 가장 쉬워요. 그래서 자주 내요. 그것도 정답 지문이야. 그래서 건물의 경매는 날릴 수 있지만 우선 변제권은 없다. 이유 저당권 등기가 안 박혀 있으니까 토지에서만 우선 변제 받아야지
저당권이 안 박혀 있는 건물 매각대금에서 우선 변제받을 수는 없다. 자, 삼취득자 작년에 한 문제로 나왔어. 안 나와요. 올해 안 나와. 빨리 봅니다. 저당권이 박혀 있는데 그 소유권 먹은 놈, 세 들어간 두 놈, 지상 전세권 들어간 놈, 소지전 이 세 놈만 삼취득자. 자, 이 세 놈의 공통점. 경매 저당권자가 경매치면 다 쫓겨날 놈들이요. 쫓겨나. 그래서 쫓겨나는 이 세 놈을 위해서 법이 조문 3개를 둬서 보호를 해주려고 하죠. 해주려고 할 뿐 보호가 안 돼. 경매인 될 수 있다. 낙찰받아. 어떻게 낙찰받아? 낙찰이 쉽나? 대신 돈 갖고 소멸 청구할 수 있다. 변제하고 소멸 청구할 수 있다. 세 번째, 혹시 니들이 삼취득자가 필요비 유익비 같은 비용을 지출한 게 있다면 경매 대가에서 가장 먼저 땡겨가 우선 상환받을 수 있다. 저당권 동네에서 비용이 나오고 경매 대가에서 우선 상환받을 수 있다 동네는 삼취득자 동네예요. 자, 그러면 이 세 놈 소지전만 경매인 될 수 있다. 변제하고 소멸 청구할 수 있다. 비용 가장 먼저 챙겨라. 이게 작동되지. 이 세 놈이 아닌 놈은 이 세 가지 조문을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나오는 게 2번에 2번하고 3번에 2번이에요. 자, 2번에 2번. 이 저당 부동산에 대한 후순위 저당권자가 있어. 그러면 2번 저당권자죠. 자, 이놈은 삼취득자예요? 삼취득자 아니에요? 아니야. 소지전 아니야. 이놈은 쫓겨가는 놈이 아니라 저당권자 은행이야. 은행. 이놈을 보호할 필요가 없어요. 은행인데. 따라서 후순위 저당권자 2번 저당권자는 너는 소지전이 아니구나. 삼취득자 해당하지 않는다. 지문 하나. 자, 지문 둘. 따라서 후순위 2번 저당권자는 선순위 채무를 대신 변제하고 선순위 너 소멸 변제하고 소멸 청구할 수 이 조문을 갖다 쓸 수는 없다로 끝나야 돼요. 삼취득자 아니니까 변제하고 소멸 청구할 수는 없다. 그 다음 3번에 2번 물상보증인 아버지가 여기에 비용을 지출했어요. 필요비 유익비. 경로 날라갔지. 경매대가에서 가장 먼저 우선상환 받을 수 있느냐? 아니야. 물상보증인은 삼취득자가 아니에요. 물상보증인은 애초에 경매로 날라가면 감당할 요량으로 보증 쓴 거지. 삼취득자가 아니에요. 따라서 우선상환 받을 수 없다. 오케이. 저당권의 침해. 자, 저당 목적물의 담보가치, 교환가치가 감소될 때 저당권의 침해. 따라서 물건이 침해됐으니까 가장 좋은 예가 5억 빌려줬는데 10억짜리 건물 담보. 이놈이 철거시킨다겠죠? 그러면 담보가치, 교환가치 감소되겠지. 그러면 딱 잡아요. 벽돌 한 개 빼도 저당권 침해예요. 10억에서 1억만 빠져도 담보가치 감소됐지. 그러니까 바로 물청이 태어나요. 하지마. 빼지마. 다시 심어. 그래서 물권 청구는 바로 할 수 있다. 단 조심할 것. 반환 청구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점유하지 않으니까. 방해 제거 예방만. 자, 넘기시고. 두 번째, 저당물 보충 청구권. 이건 법조문 설정자 책임 있는 사유로 가액이 감소에 이르러야 돼. 즉 갑이 철거시켜야 돼. 만약 태풍으로 날아갔다. 그러면 보충 청구권은 나오지 않아요. 반드시 설정자 지 잘못으로 감소해야 돼. 책임 있는 사유. 만약 책임 없는 사유로 그럼 소수로가 없다로 끝나줘야 돼요. 아직 안 나왔어. 언젠간 나오지. 법조문이니까. 설정자 지 잘못으로 가액 감소했을 때, 그것도 현저히 감소됐을 때 보충해 주세요. 보충이란 게 뭐냐? 막 철거하려고 하니까 얘가 책임 있죠? 그러면 다시 올려. 원상회복. 다시 복구해. 원상회복 또는 다른 상당한 담보 제공해. 할 수 있다. 그래서 원상회복 또는 다른 상당한 담보 제공 청구할 수 있다. 이게 저당물, 담보물 보충 청구. 보충해라. 원상회복해라. 보충해라. 느낌 가지시고. 그 다음 담보를 손상 또는 멸실 또는 담보 제공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채무자가 담보와 관련된 불리한 행동하죠. 담보를 지금 감소시키고 있죠. 그러면 기한이익이 상실돼 버려요. 1년 후 갚을 수 있는데 이제 바로 갚아야 되는 상황이 와. 은행은 너 임마 바로 갚아. 즉시 변제 청구할 수 있다. 이게 기한이익 상실로 인한 즉시 변제예요. 은행은 담보 채무자가 지가 담보 제공한 담보를 손상, 감소, 멸실 없애버린 거죠. 감소, 멸실 또는 주기로 해놓고 담보 제공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그러면 기한이익이 상실돼. 여기서 주는 즉시 변제가 아니고 기한이익 상실.
우리 조건 기한에서 거기도 있어요. 법이 정한 기한이익 상실 사유. 기한이익이 상실됐으니까 1년 후가 아니라 바로 갚어 즉시 변제 청구할 수 있다. 자, 4번 손해배상 청구. 손해는 언제 발생하느냐? 지가 빌려준 돈이 5억. 얘가 철거하다가 아직 잔존 가치가 7억이야. 그러면 은행은 아직 손해는 없다고 봐요. 언제 손해가 발생했다고 보느냐? 남아있는 잔존 가치가 지체권에게 미달하는 경우. 5억이면 4억 9천 이렇게 5억 미만으로 떨어졌을 때 그때 비로소 손해가 발생했고요. 그때 비로소 손해배상 채권이 태어나요. 그래서 저당권의 손해는 잔존 가치가 지체권에게 미달했을 때 그때 손해배상이 가능하다. 6억까지 철거했다. 손해배상 채권은 안 태어나요. 지체권에게 더 철거시켜야 돼. 이 네 가지가 저당권 침해에 따른 구제 수단이에요. 잘 안 나와 이 동네. 자, 처분. 주인하고 종놈 함께 팔아야겠죠. 피담보 채권과 함께 저당권 처분. 따라서 1번. 종놈인 저당권만 주인인 피담보 채권과 분리 아까 했죠? 분리 양도한대. 분리 다른 채권 담보로 하지 못해. 그러면 갑을 의리병한테 채권하고 저당권도 팔까야. 2번. 의리병한테 저당권 양도에 필요한 물권적 합의는 양도 당사자인 을하고 병만 합의 보면 되는 거지. 왼쪽 놈 채무자 갑하고 세놈 간에 저당권 양도 합의 있을 필요는 없다. 양도 당사자인 을하고 병만 합의하면 된다. 채무자까지 합의 있을 필요는 없다. 자, 근저당권 이전에 부기등기가 격려됐어요. 자, 머리 그려요. 근저당권 갑을 권자 을이 병한테 채권하고 근저당권을 넘겼어. 양도했어. 병한테 이전 등기를 격려했어요. 저당권 이전 등기니까 부기등기로 넘어가겠지. 1-1로. 자, 그 후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을이 병한테 저당권 팔아 제끼고 을은 도망갔고 그 후 돈이 갚아졌지. 피담보 채권 소멸. 자, 돈 갚았으니까 저당권은 소멸. 따라서 이 등기는 무효등기. 그러면 설정자 갑은 이 무효등기 말소 청구를 시켜야 되는데 누구를 상대로? 을이냐 병이냐? 누구 상대로 말소 청구 들어가요? 병이야 병. 현재 침해자인 병이요 병. 양수인 병이 말소 상대방이 돼요. 단 병의 등기는 근저당권 이전의 부기등기죠. 말소 대상은 민법이라고는 안 나와요. 민법은 상대방은 병 양수인이지만 말소 대상되는 등기는 주등기. 을이 받고 있는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말소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소 대상 등기하고 말소 청구의 상대방이 분리되는 현상이 벌어져. 주등기를 없애줘야 부기등기도 자연 말소되거든요. 그래서 양수인 병을 상대로 민법은 양수인만 나와요. 주등기 설정 등기 이런 건 민법 범위가 아니야. 시험 범위가 등기법에서 나오지. 그래서 현재 침해자는 을은 팔아 제끼고 이사 갔잖아. 그러니까 현재 등기 명의자인 병이 상대방이다. 됐어요. 소멸. 경매로 모든 저당권 소멸 2번. 마찬가지 3번. 피담보 채권 주인이 죽으면 종놈도 당연 소멸 187조라는 거. 그다음 오른쪽 4번. 자, 4번 봅니다. 저당권 설정. 갑이 을한테 저당권 박았죠. 그 후 저당 목적물이 소유권이 3자에게 이전. 자, 머릿속 그려봐요. 갑을 그렸죠. 갑이 왼쪽 밑으로 팔아 제꼈지. 소유권 넘겼지. 병한테. 그 후 돈을 갚아요. 피담보 채무가 변제로 소멸. 그러면 갑은 전소유자. 병은 현재 소유자야. 자, 현재 소유자 병은 돈을 갚았기 때문에 을 저당권 등기는 무효. 소멸했으니까. 따라서 현재 소유자는 야 임마 말소해. 소유권에 대한 물청으로서 너 말소 청구할 수 있다. 질문 하나. 오른쪽이 더 중요해요. 그런데 팔아 제낀 설정자. 저당권 설정자 갑이야. 설정자 이놈이 소유자 아니죠? 근데 이놈이 말소 청구할 수 있어요. 소수로 가요. 설정자도 현재 소유자는 아니지만 이 무효등기 말소 청구할 수 있다. 자, 근거는 얘는 소유자 아니죠? 소유권에게 물청이 아니야. 갑은 설정 계약상의 채권적 권리로 말소 청구할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 시험에는 소유자가 아니더라도 그 다음 괄호 열고 닫아요. 권리로 괄호 열고 닫아. 우리 시험쯤에 안 뜨고 이유야 이유. 그래서 설정자는 소유자가 아니라도 말소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만 바로 떠요. 아니면 X지면 장난치든가. 그래서 설정자는 갑이에요. 지금 사람이 갑을 병 세소유자. 그래서 현재 소유자는
왼쪽에 그려. 맨 처음에 갑이 을한테 저당권 받았고 그 후 갑이 팔아제끼죠. 병한테 양수인. 현재 소유자는 돈 갚았을 때 이 저당권 등기는 무효 등기가 돼. 따라서 소유권에게 한 방해 재고로 말소 청구할 수 있다. 이것도 나와요. 지문 하나. 이것도 중요해. 저당권 설정자인 이놈은 팔아제꼈기 때문에 소유자가 아니죠. 전 소유자지. 설정자는 원래 소유권이었기 때문에 말소 청구 못할 것 같은데 우리 대부분이 설정 계약상의 채권적 권리로 너도 말소 청구할 수 있다. 대부분 판례예요. 설정자도 결론 소유자 아닌 설정자도 말소 청구할 수 있다. 오케이. 자, 프린트 갑니다. 법정지상권 5번 갑니다. 5번. 법정지상권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저당권 설정 시 반드시 건물에 보존 등기가 되어 있었을 것이 필요하다. 자, 법정지상권 설립하려면 반드시 건물에 등기가 되어 있어야 되나? 미등기 건물이라도 상관없다. 그래서 등기 되어 있어? X. 미등기라도 법정지상권 튀어나거든요. 미등기 건물 알면 풀 수 있어요. 6번. 토지의 저당권 설정 당시 존재하는 건물이 미등기 상태라면 법정지상권은 성립할 수 없다. 미등기 건물, 무허가 건물 다 성립한다. 7번. 저당권 설정 토지에 건물이 축조된 후 경매로 토지 건물이 다른 소유자에 속했네요. 이 건물 위한 법정지상권이 성립한다. 자, 저당권. 자, 범전적이 뭐예요? 이걸 찾아내야 돼. 저당권이 설정된 토지, 저당권이 설정된 토지, 그 위에 건물이 축조됐대. 그 얘기는 참 어렵게 냈어. 후란 말을 생략해버렸어. 저당권이 설정된 토지 위에 그 후 해줬으면 우리가 쉽게 찾아버리는데 그걸 숨겨버렸어. 출제위원이. 일단 저당권이 설정된 토지죠. 그렇다면 그 뒤 건물은 나중에 올라간 건물이야. 그럼 나대지야. 나대지니까 법정지상권 성립하지 않는다. 그래서 읽을 때 저당권 동네에서 혹시 법정지상권 동네면 가장 쉽게 나대지 밑에 뜨잖아요. 8번에. 근데 7번과 같이 나대지가 숨어버리고 또 어렵게 후란 말도 숨겨버려. 두 개를 숨겨버린 지문이에요. 저당권이 설정된 토지 위에 건물이 축조. 이 토지는 나대지 후 건물 올라간 거예요. 따라서 법정지상권 성립하지 않는다. 8번은 쉽죠. 갑소유 나대지에 을 저당권이 설정된 뒤 건물 신축. 이렇게 뒤로 좀 해주든가. 위가 뭐야? 위. 그 후 뒤로 해주든가. 출제위원이 예의가 없어. 우리 학생들에 대한. 얼마나 좋아. 나대지도 해주고 후도 해주고. 그죠? 그럼 바로 찾지. 나대지 후 건물이죠. 따라서 바로가 소수로 이제 바로 보이니까 법정지상권 성립하지 않는다. 부정으로 끝나야 돼. 나대지 안 돼. 자, 지문 2개 했어요. 자, 9번 갑니다. 동일인 소유 토지 건물에 공동저당권이 설정. 자, 공동장 떴죠? 그냥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거 찾아. 없네. 그러면 읽어야지 뭐. 공동저당이 설정된 후 건물이 철거되고 3자 소유 건물이 새로 축조된 다음 저당권 실행으로 소유자가 달라졌네요. 이 건물을 위한 법정지상권 성립한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말이 없죠. 그래도 공동저당 나오면 성립하지 않는다로 가세요. 무조건. 그래서 공동저당 안 돼요. 안 돼. 10번. 을이갑으로부터 갑소유 토지와 지상의 미등기 건물을 매수. 자, 여기서 스톱합니다. 토지와 미등기 건물을 매수. 그러면 토지와 미등기 건물을 따로 샀다는 거예요. 함께 샀다는 거예요. 함께가 생략되어 있는 말이에요. 그래서 토지와 미등기 건물 내가 넣어야 돼요. 함께 매수. 자, 소수로 가요. 성립하지 않는다로 끝나야 돼. 근데 성립한다로 끝났죠? 그러니까 X지. 결국 나대지 안 돼. 공동저당 안 돼. 함께 안 돼. 이놈들이 정답 지문이었어. 이놈들이. 다 정답 지문. 자, 일괄경매. 일괄경매도 엄청 지문 많죠? 그래서 법정지상권은 일괄경매 반드시 해야 돼. 이쪽은 근데 난이도가 상이에요. 어려워. 지문 속에. 그러니까 열심히 해서 난이도 상을 한번 잡아버리자. 얘기요. 부합물 종물은 좀 쉬운 편이고요. 이쪽이 어렵거든요. 자, 11번. 나대지에 저당권이 설정된 후
설정자가 건물을 신축 소유하고 있네요. 저당권자는 일괄 경매할 수는 없다. 자, 나대지 후 건물 올라갔고 설정자 소유죠. 그러면 두 가지 요건 다 갖췄지. 따라서 일괄 경매할 수 있다. 12번 일괄 경매하기 위해서 건물은 토지에 대한 저당권 설정 당시 이미 존재하고 있어야 한다. 잠깐, 일괄 경매 하려면 뭐 이미 건물이 있어야 된다고? X 이미 존재하면 일괄 경매할 수 없지. 나중에 올라가야지. 이미 존재 X. 13번 갑이 저당권을 취득하기 전 이미 이 토지 위에 을의 건물이 존재한다면 일괄 경매할 수 있다. 자, 이미 토지에 건물이 존재하죠. 이미 건물이 존재해. 따라서 일괄 경매할 수는 없어. 결국 건물은 나중에 올라가야 되는데 12번 13번 이미 있어? 안 돼. 일괄 경매가 안 된다고. 이미 있어? 안 돼. 일괄 경매 안 돼. 일괄 경매 함께 건물 날리려면 나중에 올라갈 것 이미 있어? 안 돼. 같이 하면 돼요. 같이. 14번 갑소유 토지의 을이 저당권 설정. 그 후 토지 임차인이 Y 건물 신축. 자, 갑소유 토지 을 저당권이죠. 그러면 을의 꼰자니까 동그라미 해도 돼요. 갑소유는 항상 밑줄, 을 꼰자의 동그라미. 갑을. 자, 그런데 임차인 병이라는 놈이 Y 건물을 신축했죠. 자, 을 저당권자로 읽어야지. 저당권자가 이 X는 토지네요. X 토지에 대한 저당권 신청 경매 쳤죠. 자, Y 건물은 임차인이 건물 신축했으니까 임차인 소유 Y 건물이네. 자, Y 건물에 대해서도 일괄 경매할 수 있다. 자, 범죄 흔적은 임차인 병이 Y 건물 신축했죠. 그러면 이 건물은 병권에 설정자가 소유권 취득했단 말이 없죠. 그러면 설정자 갑계 아니야. 따라서 일괄 경매할 수는 없다. 제3자 소유권에 영위권자권에 없다. 15번 설정자가 저당권 설정한 후 건물을 축조했으나 경매 당시 제3자가 그 건물을 소유하는 때에도 일괄 경매는 인정된다. 떴어. 경매 당시 건물 소유를 누가 하고 있대요? 제3자 소유 건물은 안 돼. 그래서 설정자 아닌 3자 안 돼. 용의권자 네 것도 안 돼. 남의 건물을 경매 칠 수는 없으니까. 16번 설정자가 건축해서 제3자에게 양도한 건물에 대해서도 일괄 경매할 수 있는 게 원칙이다. 자, 설정자가 건축을 했지만 제3자에게 팔아 제껴버렸네. 따라서 제3자에게 양도한 건물이니까 이 건물은 설정자께 아닌 3자 소유 건물이요. 결국 안 되로 끝나죠. 할 수 없다. 17번 갑 소유 나대지의 을 저당권. 그럼 갑 소유 밑줄 을 동그라미 항상 습관 들여요. 권자의 동그라미는 습관. 을 저당권 설정 뒤 나중에 건물 신축. 자, 이 X 토지에 대한 경매 개시 결정 전에 갑 왼쪽 놈 설정자네요. 설정자 갑이 A라는 놈한테 건물 소유권을 이전했네요. 저당권자는 이 토지 건물에 대해 일괄 경매 칠 수 있다. 자, 또 떴어. 범죄 흔적. 한 번 더 읽어요. 갑소유 나대지 을 저당권. 그 후 건물이 올라갔죠. 뒤니까. 그러면 일괄 경매 대상이 되지. 건물이 나중에 올라갔어요. 나대지 후 올라갔으니까. 근데 문제는 갑이 A한테 건물 소유권을 이전했네. 이게 범죄 흔적이야. 건물이 갑계 설정자 갑계 아니 A 소유네. 제3자 소유 건물이기 때문에 일괄 경매 칠 수 없다. 그러면 결국 지금까지 봐요. 14번 임차인 소유 안 돼. 15번 3자 소유 건물 바로 떴죠. 안 돼. 16번 3자에게 양도한 3자 거 안 돼. 17번 갑이 설정자가 A라는 놈한테 소유권 이전. 결국 다 이 건물 소유자가 설정자 갑계 아닌 3자야. 그러면 이 단어를 잡고 설정자 소유 건물이 아니야? 일괄 경매할 수 없다. X 꼭 해요. 잘 장난치니까. 자, 18번 저당권자는 일괄 경매 청구할 의무가 있으므로 토지만 경매 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아니야. 건물까지 함께 날릴지 말지는 저당권자 마음이야. 권리지 의무 아니다. 의무 없어. 따라서 토지만 경매 칠 수도 있다.
19번 저당권자는 건물 매각대금에 대해서도 우선 변제받을 수 있다. 자, 건물 매각대금에 대해서는 우선 변제권은 없다. 20번 갑토지의 을저당권. 그럼 또 갑밑줄 을동그라미 을저당권 취득한 후 토지저당권 취득한 후 병이라는 놈이 이 토지에 신축한 건물 소유권을 자 갑은 설정자 왼쪽 놈이죠. 갑이 취득했네요. 자 을은 저당권자는 토지건물 일괄 경매 쳐서 매각대금 전부로부터 우선 변제받을 수 있다. 자 그러면 토지 건물 일괄 경매 쳤죠. 자 일단 첫 번째 줄 할게요. 상관은 없지만 이해를 위해서 갑소유 토지 을저당권 구후 병이라는 놈이 건물 올랐어. 그러면 나대지요 건물은 나중에 올라갔어. 첫 번째 건 성립. 근데 문제는 설정자 갑이 신축한 게 아니라 병이란 제3자가 축조한 건물이죠. 그런데 이 건물의 소유권을 설정자 갑이 다시 취득해버렸죠. 그러니까 일괄경매 대상이 되는 거예요. 설정자 소유가 됐으니까. 자 일괄매매를 쳤어. 문제는 그 매각대금 토지 건물 일괄경매 쳐서 그 매각대금 전부로부터 우선 변제받을 수 있다. X. 건물은 안 돼. 건물은 안 되고 토지만 우선 변제. 건물 안 돼. 그래서 19번 20번은 같은 동네예요. 건물 매각대금에서 우선 변제받을 권리는 없다. 결국 일괄경매는 첫 번째 지금 세 달라고 제가 구분해놨죠. 첫 번째 나대지유 나중 올라갈 것. 이미 있어? 일괄경매 안 돼. 두 번째 설정자 갑소유 건물일 것 따라서 용익권자 소유거나 제3자 소유 건물이라면 일괄경매 안 돼. 그다음 마지막 효과 권리지 의무는 아니다. 그다음 건물 매각대금에서는 절대 우선 변제받을 권리는 없다. 어마어마하게 얘들이 정답 주문이었어. 그러니까 이게 되게 어렵다고. 일괄경매가 저당권이 제일 어려워요. 그래서 이걸 훈련만 열심히 해봐. 올해 나올 수 있으니까 법정상권 아닌 일괄경매 올해 나옵니다. 한 문제로 나와. 자, 3취득자는 이제 작년에 나왔으니까 올해 안 나와요. 저당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3자는 이 경매에서 경매인 될 수 없다. 자, 소유권 저당부동산의 구후 소유권 소지전 지상전세권 취득 3취득자죠. 3취득자니까 경매인 될 수 있다. 2번 근저당 부동산의 후순위 저당권자는 저당권으로 담보된 채무를 변제하고 소멸 청구할 수 있다. 자, 중심 잡아요. 2번 저당권자 후순위 저당권자는 3취득자가 아니다. 너는 은행이야. 은행. 쫓겨가는 소지전이 아니다. 따라 3취득자에 관한 조문을 쓸 수가 없다. 2번은 채무 3취득자 걸린 돈 대신 갖고 소멸 청구할 수 있다. 이 땅 갈 수 없다. 3번 3취득자는 계량 후에 지출한 비용을 경매대가에서 우선 상환받을 수 없다. 있다. 가장 쉽죠. 3취득자는 비용만큼은 경매대가에서 우선 상환받을 수 있다. 4번 갑소유 나대지의 을저당권 설정. 그러면 갑소유 밑줄 을저당권 동그라미 나대지 밑줄 하시고 자 구후 건물에 올라갔네요. 저당권 설정 뒤 D라는 놈이 이 X 토지를 매수 취득해서 이 토지에 필요비를 지출했네요. 자, 저당권자 을의 저당권이 실행되면 이 D는 경매 대가로부터 필요비를 우선 상환받을 수 없다. 자, 끝까지 읽으니까 뭐가 나와요? 비용이 나오고 필요비가 나오고 경매 대가로부터 우선 상환 받니만 이런 지문이 뜨죠. 그건 무조건 3취득자 지문이요. 그러면 이놈이 3취득자 아닌지 이제 해결에 들어가야 돼. 그러면 저당권, 토지 저당권 설정 뒤 D라는 놈이 이 토지를 매수 취득. 이게 범전적이에요. 그러면 D라는 놈이 갑으로부터 D라는 놈이 토지를 매수 취득했다는 얘기, 소유권을 취득했다는 얘기예요. 따라 이놈은 저당 부동산의 구후 소유권 취득한 3취득자. 따라서 3취득자니까 지가 지출한 비용, 필요비든 유익비든 경매대가에서 우선 상환받을 수 있다. 있다로 끝나야지. 그래서 경매대가 비용 우선 상환 나오면 무조건 3취득자냐 아니냐 빨리 찾아내서 해결합니다. 자 5번 물상보증인이 저당물에 필요비 지출했어요. 저당물 매각대금에서 우선 상환받을 수 있다. 항상 비용 나오고 경매대가 매각대금에서 우선 상환 받니 많이 나오면 이놈이 3취득자인지 해결해야 돼. 동네가 3취득자 동네니까. 그럼 물상보증인은 3취득자다 아니다.
물상보증인은 삼취득자 아니에요. 삼취득자는 소지전이야. 소지섭 동생 소지전이야. 지섭이한테 지전이란 동생이 있어요. 소지전 아니네. 너는 물상보증인은 삼취득자 아니니까 할 수 우선상발 수 없다. 6번 저당권자에게 반환청구권이 인정된다. 반환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취역권도 똑같죠. 점유하지 않으니까. 7번 건물 저당권자는 저당권 침해를 이유로 자신에게 건물 반환할 걸 청구할 수 있다. 저당권자는 반환 청구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없다. 8번 저당물의 제3자 명의 원인무효 소유권 등기가 박혔네요. 저당권자는 그 등기 말소 청구할 수 있다. 자, 이거 어려워요. 흘러간 X지문이었어요. 저당물에 누군가 무효 등기 박았죠. 이거 담보가치 감소 없어요. 나 저당권의 침해가 아니야. 오늘은 제가 요약정리 안 했지만 오래 했어요. 누군가 무효 등기는 저당권의 침해가 아니에요. 저당권이 침해되면 건물이 철거돼야 돼. 등기 받겠다고 10억짜리가 줄어드나? 제3자 무효 등기라고 10억짜리가 가치가 1원이라도 줄어드나? 안 줄어들어요. 그래서 담보가치 감소가 없으니까 침해가 없어. 침해가 없으니까 저당권자는 들이댈 수는 없다. 9번 저당권은 그 담보한 채권과 분리 양도할 수 있다. 분리 양도할 수는 없다. 10번 저당권 양도에 필요한 물권적 합의는 을병 당사자뿐만 아니라 채무자 갑 사이에까지 같이 있어야 한다. X 을이 병한테 저당권 양도하는 거죠. 을하고 병만 있으면 돼. 채무자 갑한테까지는 있을 필요 없어. 11번 근저당권 이전에 부기등기가 격려 피담보 채무 소멸을 원인으로 한 근저당권 주등기 설정등기 말소 청구 상대방은 양도인 을이다. 양도인 을이 아니라 근저당권이 을에서 병으로 이전 등기가 바뀌었죠. 그러면 현재 저당권자인 병 양수인 상대로 청구 들어갑니다. 양수인 병이다. 현재 침해자니까 병이. 12번 후순위 저당권 실행으로 저당물이 매각됐네요. 선순위 저당권은 소멸하지 않는 게 원칙이다. 자, 후빠가 경매쳤대. 그러면 선빠는 선순위 저당권은 소멸하지 않나? 자, 경매로 매각이 경매요. 경매로 모든 저당권은 다 소멸. 따라서 후빠가 쳐도 선순위도 다 소멸. 모든 저당권 소멸. 13번 근저당 설정 후 저당 목적물의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 자, 머릿속 그려야 돼요. 현재 소유자는 피담보 채무가 소멸된 경우라도 근저당 말소 청구할 수는 없다. 자, 그림 그립니다. 머릿속으로 갑이 을한테 근저당권 박아줬어. 그 갑이 병이란 놈한테 소유권을 팔아 제꼈네. 그러면 이전됐죠. 병한테 이전됐어. 현재 소유자는 병. 현재 소유자는 병. 피담보 채무가 소멸됐어요. 돈 갚았어 갑이. 그러면 저당권 등기는 무효가 되고 따라서 현재 소유자는 소유권에 대한 물권적 청구권으로서 야 임마 말소해. 말소 청구할 수 있다. 현재 소유자는 소유권에 대한 물청을 할 수 있다. 14번 설정자는 현재 부동산 소유자가 아니라면 피담보 채무가 소멸하더라도 저당권 말소 청구할 수는 없다. 자, 설정자 갑은 13번하고 연장돼요. 설정자 갑은 현재 부동산 소유자는 아니죠. 왜? 병한테 넘겨버렸으니까. 하지만 소유자 아니더라도 피담보 채무가 소멸했다면 을을 상대로 무효등기 말소 청구할 수 있다. 설정 계약상의 채권적 권리로 말소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만 해요. 채권적 권리 이런 거 안 떠. 그런 거 안 떠. 그냥 머릿속으로 계산해야 돼요. 너는 비록 소유자 아니지만 저당권 설정 계약이라는 채권상의 채권적 권리로서 설정자 갑도 말소 청구할 수 있다. 소유자는 당연히 하는 거고. 13번 설정자도 할 수 있다. 설정자 대법원 판례. 15번 저당권의 피담보 채권 소멸 후 말소 등기 전에 그 피담보 채권의 전부 명령을 받아 저당권 이전 등기를 격려한 자는 그 저당권을 취득할 수 있다. 자, 뭔 소리인지 돌아버리겠죠? 한 번 더 읽어. 한 번 더 읽어. 범죄 흔적 찾아봐. 범죄 흔적. 채권이 소멸했어. 자, 이게 뭐냐? 채권이 소멸했죠.
그러면 어디를 읽느냐? 채권이 소멸된 후 채권의 전부 명령을 받아 저당권 이전 등기를 격려한 자. 여기서 읽을 것은 저당권 이전 등기를 박은 놈은 이것만 읽으면 돼요. 그러면 채권이 소멸된 후 누군가로부터 저당권 이전 등기를 박았죠. 이 이전 등기를 박은 이놈이 과연 이 저당권을 취득할 수 있느냐 없느냐요. 중간은 읽지 마. 두 번째 볼 때는 중심을 뽑아내야 돼. 자, 채권이 소멸하면 부정성에 따라 저당권도 소멸. 따라서 저당권이 없는데 저당권 이전 등기를 박은들 뭐 할 거야? 저당권이 없는데 이 이전 등기도 무효. 저당권 자체가 없죠. 그러니까 취득할 수는 없다. 범전적 채권이 소멸했어. 그럼 저당권도 소멸. 다 저당권은 취득할 수는 없겠지. 아무리 등기 박아놨는들 이 등기는 무죠. 무. 아무런 효력이 없죠. 오케이. 우리 쉬고 건저당 공동저당.